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지금 이른 아침이네요. 네, 그러니까 또 이른 아침에 네 녹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죠, 여러분. 그래도 저녁에는 바람이 불고 약간 많이 쌀쌀한데 건강을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뉴스에서도 일교차가 되게 크다고 하니까 뭐 낮에는 좀 더워도 더우면 이제 뭐 이렇게 뭐 겉옷, 예, 겉옷을 이렇게 벗고 좀 들고 다니면 되는데, 저녁에는 또 그 겉옷을 또 입어서 약간 뭐 자기의 체온을 좀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네, 시절인 것 같아요. 네. 뭐, 단순 감기라도 뭐 열이 나고, 뭐, 이러면 또 하도 시국이 지금 어수선하기 때문에 또 혹시 코로나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이렇게 자기 몸을 잘 이렇게 보호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까지 2번 우리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 그리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이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헌법 제37조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헌법이 기본권을 쭉 10조부터 39조까지 열거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뭐 다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헌법 제37조에서 뭐라고 했냐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이 있다. 그래서 이 기본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뭐죠? 판단을 해서 야 이거는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 그래도 이건 기본권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또 되게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서 야 이건 기본권이야라고 할 수 뭐 하고 있죠, 여러분. 기본권이 아니냐 맞냐 단순히 뭐 인권이냐 아니면 뭐 기본권이냐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인권이 헌법 속에 편입이 돼서 그게 기본권이긴 하지만 자, 인권이 헌법 속에 편입이 되는 순간 이름이 기본권으로 바뀌고 헌법 속에 편입이 되면서 기본권의 위치를 가진다면은 이거는 뭐예요? 헌법소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뭐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함으로써 자기가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법적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볼 텐데요. 우리나라 기본권, 즉 10조부터 정확히는 36조까지죠. 기본권에 대한 사항이. 자, 그 기본권의 법적 성격, 그럼 과연 기본권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텐데, 자, 기본권은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10조에 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그렇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이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 문장에서 기본권은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구나. 즉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잠시만요. 네, 국가는 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네,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그러니까 누구도 침해 못하는 어떤 기본권, 기본적 인권을 확인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어디 뭐죠? 국가가 계속해서 확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개인이 가진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는 거니까. 자, 그럼으로써 이게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죠? 없을 수도 있겠죠. 이 확인한다는 게 어떤 명시적인 어떤 규정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해가지고 판단해서 야 이건 기본권이야. 그래서 뭐죠?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도 국가가 그걸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기본권은 뭐죠? 명시적으로 있지 않더라도 어떤 자연권으로서의 존재에 뭐죠? 자연권으로서의 존재 여부를 뭐죠? 상정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이건 기본권인데 누굴 통해서 판단해요? 헌법재판소.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인데 이거는 그렇죠.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당연히 헌법전에 없고 당연히 자연 속에 있다가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야 이거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야. 자, 그렇죠. 명시된 게 아닌 기본권을 확인하는 거니까 어떤 자연 속에 존재하는 기본권을 국가가 확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본권은 첫 번째로 자연권으로서 성격, 즉 헌법 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자, 이 문장에서 기본권은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구나.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자연법적 권리로서 기본권은 헌법 속 뜻 속의 명시. 그렇죠, 여러분. 결국에는 자연적의, 즉,
아직 헌법 속에 편입이 되기 전에 지금 현재 있는 10조부터 36조까지도 어느 순간에는 자연 속에 있다가 우리 헌법 속에 편입이 된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아직 우리의 어떤 그 자연권으로서의 기본권이 아직 헌법 속에 편입이 되지 않고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면 우리 주위에 퍼져 있는 거죠. 언젠가는 어떤 이제 헌법적 문제 또는 헌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헌법재판소가 야 그것도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다라고 확인을 한다면 당연히 그 자연 속에 있던 그 기본권이 이제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인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법적 권리로서 기본권이 헌법전 틀 속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전에 지금 가지고 있던 그런 기본권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헌법 제37조 제1항은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자연 속에서도 우리의 기본권이 있고 단지 이거는 국가 즉 헌법재판소가 아직 확인을 안 했을 뿐이지 무궁무진할 수가 있다. 아직 그 어떤 헌법적 분쟁이나 헌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아직 확인을 안 했을 뿐이지 언제라도 어떤 해당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헌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헌법재판소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기본권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즉 뭐냐면 자, 헌법 10조에서는 헌법 10조에서 천명한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하는 게 바로 헌법 제30조 1항인데 그렇죠. 헌법 10조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국가가 있고 37조 1항은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러냐면 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즉 뭐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이죠. 이게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했기 때문에 이 헌법 37조 제1항은 자 헌법 10조에서 천명된 어떤 기본적인 원리, 또 기본적인 원칙을 한번 강조하고 확인하고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헌법의 37조 2항은 뭐죠? 기본권 제한 조항이죠, 여러분. 야,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야, 법률로서만 가능하다, 이런 거죠. 자,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죠. 여러분, 국회가 만드는 법만이 어떤 용어로 쓰냐면 법률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법률. 국회가 만들거나 국회가 승인하거나 국회가 관여한 법만이 우리는 법률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법령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거 다 통틀어서 우리는 법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명령, 규칙은 당연히 뭐 대통령령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행정 규칙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법률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거나 국회가 승인하거나 국회가 관여한 법만이 우리는 법률이고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그리고 이게 기본권 제한 조항인데 다 읽어보면 자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뭘로서만 가능하다? 국회가 관여한 국회가 만든 국회가 또는 승인한 법률로서만 가능한다. 그렇죠. 명령 뭐 이런 걸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거기에 보면 기본권 제한 조항이 헌법 제30조 2항인데 기본권의 제한은 뭐 국가의 안전보장, 뭐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뭐죠? 법률로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뭐냐면 야 법률로서 제한이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이 가능해도 이해하시나요? 법률로서 국회가 만든 법률로서 우리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뭐 때문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때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요즘 그 감염병 있죠. 감염병으로 인해서 야 5인 이상 모이지 마. 그다음에 뭐 될 수 있으면 별일 없으면 집에서 외출을 하지 마.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만약에 모든 국민을 1년 동안 집에서 감금 이런 조치를 한번 내보세요. 야 코로나의 완벽한 경우에서 모든 국민의 자유는 한 달 동안 제한되고 모든 국민은 집에서 한 달 동안 뭐 대기 그죠? 집안 대기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뭐 영내 대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막 대기한 것처럼 집 밖으로 못 나와. 연금. 사실상 연금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된다면은 뭐예요? 자유권에 대한 어떤 뭐예요? 본질적인 침해 금지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야, 국가가 공고를 할 수 있죠. 뭐,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뭐 5인 이상 모지 마라. 뭐, 식당을 저녁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고 문을 닫아라.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죠? 헌법상 용인되는, 즉, 뭐죠? 어떤 국가의 비상상태, 코로나19라는 그 국가의 비상상태를 위해서 국가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법률로서 감염병 예방 법률이죠. 네, 이런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를
약간 제한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은 한 달간 집 밖에 못 나온다. 이런 거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거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유권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침해, 본질적 내용, 자유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 침해가 되겠죠. 즉 뭐냐면 아무리 법률로서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 자,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 본질적 내용이란 뭐냐? 당연히 인간은 만약에 자유권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이 본질적 내용이란 자연권성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자연권성에 기초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자유권을 예를 들어보면은, 당연히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래야 활력이 있는데, 집안에만 딱 가둬놓으면 당연히 뭐죠? 사람이 이상해지겠죠. 예를 들면 이상해지겠죠, 여러분. 물론 버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못 참고 힘들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원래 움직여야 돼. 사람은 원래 활동해야 돼. 자, 여기는 어디서 기초하고 있냐면 당연히 이 자연권성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밖을 돌아다니고 산책도 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그렇죠, 여러분. 자, 그리고 기본권의 법적 성격 중에 두 번째로 보시면, 자,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관적 공권이 말이 어렵죠, 여러분. 주관적. 자, 이 주관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주관적입니다. 네.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 그렇죠. 어, 내 거. 우리, 너의 주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객관이 아니고 너의 주관. 그렇죠. 아, 이런 거죠, 여러분. 주관적. 그 말할 때 주관적이에요. 자,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은 뭐냐면,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의 기본권이나 또는 우리의 인권이 자연 속에 퍼져 있다가 이게 헌법 속에 들어오게 되면 뭐라고 바뀌어요? 기본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자, 인권이 헌법 속에 편입이 되면서 이름을 기본권으로 바꾸고 헌법에 명시가 되거나 또는 헌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어떤 헌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야, 이거는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 이것도 기본권이야라고 확인하는 순간 자, 뭐죠? 국민이 가지는 이 기본권에서 어떤 게 생기냐면, 자, 내가 가지는 국민이 가지는 이 기본권, 이게 만약에 제 기본권이 침해됐으면, 뭐죠? 내 기본권을 침해하지 마라. 이런 국가에다가 더 이상 침해하지 마. 그리고 지금 현재 침해되고 있는 나의 기본권을 침해되는 것을 배제시켜달라. 자, 이런 것을 어디에 청구가 가능하냐면 국가를 향해서 청구가 가능해요. 즉, 헌법재판 만약에 그 헌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권이라든지 또는 아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이지만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다연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진 기본권을 확인해서 야 이건 기본권이야라고 하는 순간 여기 어떤 법적 성격이 생기냐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생기는데 이 주관적 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어떤 거예요? 국가가 주로 국가가 침해하죠. 국가의 공권력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감염병 예방법률처럼 어떤 영업의 자유를 막 제한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런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되는 기본권이 지금 현재는 자유가 되게 심하죠. 자유권 침해가. 예를 들면, 네. 자,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그 기본권을 구제해달라고 국가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관권,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자, 기본권은 자연권으로서의 성격도 같지만, 자, 누군가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국가에게 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그 요인을 뭐죠? 배제시키고 나의 기본권을 구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자, 이런 권리가 생기는 거죠. 기본권에 그런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인 거죠. 즉, 개인이 자신을 위해 국가에 대하여 자기 또는 부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자기는 뭐죠? 뭐 좀 해달라 이거죠. 야, 국가 너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어떤 공권력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침해를 배제시켜줘. 네가 좀 와서 해결해라. 자, 이런 게 이게 자기인 거죠. 부자기는 뭐예요? 야, 너 자꾸 이런 공권력을 하면서 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너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자, 이게 바로 부작인 거죠. 야, 뭘 하지 마. 이게 부작이고 뭘 해줘. 이게 자기라는 거죠. 용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야, 국가에 대해서 죄송해요. 야, 그래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야, 너 하지 마. 야, 해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개인이 자신을 위해 어떤 국가에 대해 자기 또는 부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냐면 주관적 공권이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즉,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주관적 공권. 뭐냐면 우리의 기본권은 3권이 있죠. 입법, 행정, 사법을 우리 흔히 3권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이 헌법상 보장된 이 기본권은 당연히 국가 권력인 이 3권,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구속하는 거죠. 즉 입법, 행정, 사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로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지라도 국가의 비상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가 불가하다. 즉 기본권은 이중적 성격을 가졌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은 뭐냐면 객관적 법질서의 성격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기본권은 먼저 자연권으로서의 성격도 같고 그 다음에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으로서 객관적 법질서에서의 성격도 같습니다. 즉 뭐냐면은 국가가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내가 가진 기본권 중에 자유권이 있으면 이 자유를 침해하면 국가가 침해하는 그 자유는 지금은 나에게 침해하지만 똑같이 다른 국민들도 나와 같은 똑같은 자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가가 뭐죠? 나에게 침해했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로 침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국가가 A라는 정책을 펴서 지금 당장은 나만 침해할 수 있지만 조금 영역을 넓히고 다른 정책을 한다면 당연히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침해가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도 있잖아요. 즉 뭐냐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국가에 대해서 야, 너 내 기본권을 되게 침해하지 마 또는 내가 어떤 것이 내 기본권을 침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배제 좀 시켜달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자기의 기본권 구제를 위해서 하는 행위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다른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도 똑같이 나와 같은 기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미치겠죠.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관적인과 동시에 뭐가 돼요? 객관적이 되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니까 객관적이 되는 거겠죠. 이해하시죠? 자, 그걸 바로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그 다음에 객관적 법질서의 성격도 가지고, 즉, 객관적 법질서는 뭐죠? 어떤 자연권하고 또 일맥상통하죠. 자연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의 내용을 규정하는 객관적 법 규범으로서의 성격.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방송의 자유 등에서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 또는 뭐 정치적 기본권, 방송의 자유 등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알겠죠? 객관적 법질서.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내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배제하는 것들은 결국은 대한민국 공동체에 살고 있는 다른 구성원도 똑같이 나와 같은 뭐죠? 기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기본권 침해를 배제하는 건 당연히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도 똑같은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과 동시에 객관적이 되겠죠,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자, 일단 제도적 보장. 자, 기본권을 좀 전에 봤고요. 제도적 보장을 보는데, 제도적 보장이 뭐냐면, 자, 제도적 보장이란 이 뜻이 뭐냐면, 자, 역사적 전통적으로 확립된 기존의 사법제도 그 자체의 본질적 내용이 입법에 의해 폐지되거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이 객관적 법 규범으로서 보장하는 것. 이게 제도적 보장이라는 건데, 자, 우리 헌법에도 제도적 보장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여러분. 혼인. 자, 헌법 제36조에 혼인과 가족생활이 있는데, 뭐, 혼인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118조 지방자치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방자치. 자, 이 제도적 보장은 뭐냐면, 예로부터,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부터 예로부터, 뭐 어떤 정당제도도 마찬가지죠. 정당제도도 예로부터 있었던 거죠. 몇백 년 전부터 쭉 내려온 거고, 그게 어떤 국가의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제 기틀이 되어 왔던 거죠. 혼인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좀 전통적으로 확립된 어떤 기존의 어떤 사법 제도죠.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
뭐 혼인, 그 다음에 뭐 정당제도, 자, 이런 것들이, 자, 현대에도 뭐죠?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자, 이 제도적 보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본권처럼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보장이거든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헌법의 전제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전제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때는 최대한으로 보장하지만, 자, 이 제도적 보장이라는 건 뭐냐면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 뭐 혼인, 뭐 정당제도는 헌법이 최소한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즉 제도적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최소한의 보장은 뭐냐면, 자, 국회가 어떤 법률을 만들어서 어떤 지방자치라든지 정당제도라든지 혼인제도를 폐지하지 못하고 또는 본질을 어떤 입법으로서 훼손하는 거를 방지하는 정도의 보장. 자, 이걸 바로 뭐냐면 제도적 보장이 하고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자,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차이는 기본권은 헌법이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고 제도적 보장은 헌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입법, 즉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어떠한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그 제도, 예를 들면 정당제도, 혼인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제도에서 없어지지 못하도록, 폐지하지 못하도록 또는 완전히 본질적인 내용들이 훼손되지 못하도록 정도로만 하는 보장. 만약에 국가가 제도적 보장을 최대한 보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결혼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래요.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혼인이 제도적 보장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제도적 보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즉, 이 제도적 보장은 헌법의 객관적 법 규범으로서 보장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의 특정의 몇 사람을 위해서 제도적 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거죠. 혼인이라든지 정당, 지방자치제도 등과 같은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이 아니고 뭐죠? 네, 객관적이 되겠죠. 네, 모두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객관적 법 규범으로서의 보장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의 차이다. 네, 이런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이 제도적 보장의 법적 성격은 뭐냐면 객관적 법규범, 네, 방금 설명했죠. 그 다음에 최소한의 보장도 방금 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재판 규범성, 그렇죠. 제도적 보장은 입법행위 사법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법규범이다. 그러겠죠, 여러분? 객관적 가치 질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이 제도적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객관적인 법 규범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이중 성격 중에 뭘 가져요?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적 보장은 당연히 입법, 행정, 사법 이 3권을 구속한다, 직접적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빠르게 나가서 자,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의 관계는 뭐냐? 자, 다른 점은 최대한의 보장이냐, 최소한의 보장이냐, 자, 이런 게 다른 거고, 일단 이 관계는 뭐냐면, 자,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과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만약에 뭐 혼인, 이런 것들은 기본권과 관련이 있겠죠, 여러분. 뭐 정당, 이거는 뭐죠? 정치적 기본권과 또 관련이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이 제도적 보장이 기본권과 또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업 공무원 제도도 어떤 제도적 보장의 하나고 지방자치 제도의 보장도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뭐죠? 뭐 동당 제도라든가 혼인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밑에 있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선거제도 보장. 자, 이거는 우리 기본권의 어떤 선거권에 대한 관련이 있는 거고, 자, 사유재산제도 당연히 제도적 보장 중에 하나인데, 이 사유재산제 보장도 재산권, 즉 우리 헌법 제23조가 재산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 재산권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반드시 이 제도적 보장이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음. 한국 헌법상 제도적 보장은 뭐 직업 공무원 제도라든지 복수정당 제도, 자, 사유재산제 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조합 제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많이 늦었네요, 진도가. 자, 이렇게 네. 이해 가세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본권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조항으로도 보호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본권,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는 이 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즉,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해도 헌법재판소가, 땅땅땅 확인해서, 야, 이거 기본권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즉,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이어도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도적 보장으로 여러분의 어떤 특정 기본권들은 또 제도적 보장으로 더블로 보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탄탄하게 지금 인권이죠. 우리의 지금 과목이 헌법과 인권이죠. 자, 인권이 헌법 속에 편입되는 순간 그건 기본권이다. 그런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이 헌법과 인권인데 여러분의 어떤 인권 또는 기본권을 탄탄하게 지금 이렇게 보장을 받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저는 이제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기본권의 주체. 그러면 이 기본권의 주체, 이 기본권의 주체라는 게 뭐냐면, 기본권을 누가 갖냐 이거죠. 누가 기본권을 갖는 대상이냐 이런 거죠. 국민. 국민은 당연히 기본권을 갖죠, 여러분. 자, 읽어볼게요. 자, 기본권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 이 자유와 권리를 다른 말로 뭐냐면, 기본권인 거죠.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자. 그렇죠. 기본권을 향유하는 사람. 즉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을 누가 이렇게 누리고 사느냐, 자 이걸 바로 기본권 향유자라고 부르는데, 자 이 기본권의 향유자가 누구냐 이런 거죠, 여러분. 즉 기본권의 향유자는 기본권을 보유하는 능력도 있고 그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플러스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생명권이라는 기본권 또는 건강권이라는 기본권 또는 자유권이라는 이 기본권은 보유도 하고 행사도 하는 거잖아요. 즉 기본권 향유자는 기본권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기본권을 행사도 하고 있고, 이 두 개가 플러스된 게 바로 뭐냐면 기본권 향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근데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자 밑에서 한번 볼게요. 기본권 보유 능력이라는 것들은 모든 국민은 기본권 보유 능력을 가져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기본권의 보유 능력을 갖는데, 자, 이 기본권의 행위 능력은 특정 사람에게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기본권 주체가 특정한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인데, 즉 미성년자나 어린이는 개별 기본권에 따라 상이하겠죠. 즉 뭐죠? 우리나라 선거제도, 이건 참정권으로서의 모든 국민이 갖는 기본권이지만 뭐죠? 18세 지금 바뀌었죠. 18세 이상, 18세 이상은 뭐예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죠, 여러분. 하지만 13세, 10세, 9세, 7세, 자, 이런 분들은 뭐예요? 기본권을 보유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분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참정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단지 뭐죠? 이 기본권의 행위 능력만 제한을 받고 있는 거고, 얘네들도, 얘네들이죠. 제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얘네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되면, 연령이 차면, 18세 이상이 되면, 당연히 그분들도 뭐죠? 선거권을 갖겠죠. 즉,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고, 기본권의 향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권의 보유도 하고 있고, 그거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걸 나누는 이유는 뭐죠? 기본권의 보유 능력은 모든 국민이 가져요. 응애 태어나는 태아부터, 우리나라 최대 지금 나이가 몇 살까지 지금 사시는 분이 계시죠? 하여튼, 100살이 넘든 또 1세기를 넘게 사시는 분들도 모든 기본권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권, 생명권은 모든 국민이 다 갖고 모든 국민이 다 행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선거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의 연령 미만인 사람들은 당연히 행사 능력은 제한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참정권이 그 사람들에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보유는 하고 있어요. 다만 행사에 대해서 제한이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렇게 따지면 기본권의 보유 능력은 당연히 기본권의 행위 능력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권을 갖는 주체는 뭐냐? 국민이죠. 그렇죠? 헌법 10조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국민이 되는 요건은 어디에 있어요? 자, 국적법에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너무 생뚱맞는 질문인가? 여러분 왜 대한민국 국민이죠? 국적법에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뭐죠? 법률로 정한다라고 헌법 제2조에 있어요, 여러분. 2조에 보시면 있어요, 여러분. 자, 2조 2항이 있죠,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있을 거예요, 2조 2항에. 3조는 뭐죠? 영토 조항이죠. 1조는 대한민국의 정체를 드러내는,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이런 조항이죠, 여러분. 네. 네. 자,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사유는, 네, 국적법에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만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여러분. 즉, 국적법에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뭐, 부모 양쪽이 다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는 그 자녀는 당연히 그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런 것 때문에, 뭐, 여러분이, 뭐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이 되는 요건이 몇 가지 쭉 있거든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 국민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받는 거죠. 그 기본권을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연인이죠, 자연인. 자연인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이렇게 살이 있고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르죠. 이 자연인의 또 대별되는 개념이 뭐죠? 법인이죠, 법인. 자, 법인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너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단법인 있죠. 회사는 사단법인인데 여기서 법인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는 사람이 아닌데 법으로 너는 사람과 같이 취급해 줄게라고 하는 게 바로 법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자, 북한 주민. 자,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는 입장은 북한 주민을 외국인의 지위로 이해를 하지만 그러겠죠, 여러분. 국제법상에 만약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그러면 뭐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이 되겠죠. 이해하시나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북한 주민을. 네,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은 그래요. 저 사람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야. 자,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보면 영토조항이 나오는데, 우리 영토조항이 헌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찾아보시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죠. 자, 한반도는 당연히 북한을 포함하겠죠, 여러분. 자, 거기에서 근거를 해서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규범력, 즉 대한민국의 어떤 법률의 효력이 사실상 북한에서는 뭐죠? 제약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제약이 되죠. 우리의 법률이 북한에서 먹진 않죠. 그래서 다만 이 기본력의 사실상 제약으로 인해서 자, 기본권 행위 능력은 특별한 제한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야, 니네 북한 주민도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을 똑같은 기본권 보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 우리 기본력이 어떤 북한에 실질적으로 기본력이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런 기본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런 데에는 당연히 어떤 특별한 제한들이 가해지겠죠. 예를 들면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못하는 예를 들 수 있겠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재외동포. 자, 재외국민은 일반 국민에 준함. 그러나 외국 국적 동포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국민으로 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국적 동포. 자, 국적이 외국이에요. 뭐, 미국 사람인 거죠. 뭐, 그, 뭐죠? 이 자연인 상태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자연, 이렇게. 근데 국적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외국 국적 동포죠. 제2국민은 뭐죠?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단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어떤 사업차 또는 공부차, 뭐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을 제2국민 이렇게 부르죠. 외국 국적 동포는 생긴 건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상하려나? 생긴 거는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이 이미지는 다 한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부모도 한국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마 국적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국적 가질 수도 있고, 일본 국적 가질 수도 있고, 다 이런 것처럼, 자, 원래 본질은 한국 사람인데, 국적만 다른 사람을 우리는 외국 국적 동포인데, 이 외국 국적 동포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국민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신분 관계 해가지고 뭐 공무원, 군인, 군무원, 경찰, 국공립 학생, 수영자. 자,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다른 예를 들어 정치적 활동권, 군인, 군무원 및 재판 통구권이라든지 국가의 배상 통구권, 공무원의 근로삼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특수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공무원, 군인.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권의 보유 능력은 다 가지고 있지만 자, 어떤 특정한 기본권에 관해서 행사를 하려고 할 때는 제약이 되는 거죠. 뭐 국내 정치적 중립성 그러면
어떤 선거에 있어서 뭐 선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군인은 못하게 되는 거죠. 즉 정치적 자유권에 어떤 제한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이해 가시나요? 이런 특수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갖는 일반 국민이 갖는 모든 기본권을 보유는 하고 있지만 어떤 특정 기본권에 대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행사는 사실상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외국인. 자,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자, 외국인도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만 완전히 뭐죠? 뭐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인정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헌법 제 12조 13조에 나와 있는 뭐죠? 자유권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만 뭐 어떤 탐정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어떤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될 수 있겠죠, 여러분. 막 그런 것들이죠. 근데 어떤 기본권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기본권이 제한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만이 내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본권들은 외국인들은 누리지 못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네. 법인, 제가 말씀드렸죠, 법인. 자, 사람이 아니에요. 자연인이 아닌데 법적으로 야, 너는 사람이야 라고 부르는 게 법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 자,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 자, 인정 여부는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 이런 거죠. 법인의 의사나 행동 관련해서, 자, 예를 들면 법인의 행복추구권 있죠. 하지만 법인이 누릴 수 없는 기본권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생명권이죠. 생명권은 자연인 사람들만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자연인의 특별히 특화된 그런 기본권들, 그렇죠. 자연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제외하고 자연인이 누리는 그 기본권들은 법인들이 다 뭐죠?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러겠죠, 여러분. 자, 인정 범위. 자, 인정 범위가 있어요. 자, 이 기본권의 주체 능력이 되는 게 법인, 자, 헌법재판소는 법인도 기본권 주체성, 즉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향유할 수 없는 건 자연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들이 있겠죠. 뭐 생명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여러분. 자, 근데 법인 중에서도 인정 범위가 또 있습니다. 자, 법인의 유형, 개별적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사법인은 뭐죠? 사적인 법인인 거죠. 예를 들면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국내 사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 재단법인, 즉 또 법인격 없는 사단, 그렇죠? 법인격 없는 그냥 사단인 거죠. 결사체, 이런 사단이라든지 사단은 모여 있다는 뜻이죠. 기타 뭐 인적 결사, 자 기본권 침해 시 당연히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법적으로 사람으로 보고 있고 기본권 주체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죠. 우리 헌법이 인정을 하고 있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사법인이에요. 사적인 법인인 거죠, 여러분. 자, 이 법인격 없는 사단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어떤 건지. 이걸 찾아서, 열린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 법인격 없는 사단, 성적에는 일단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일단 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 뭔지 이제 올려서 찾아주세요. 그래서 다른 바쁜 학우들이, 이 클래스 들어가서 바로 이제 보서, 아, 법인격 없는 사단이 이거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만약에 다음 시간까지 아무도 이 법인격 없는 사연 올려주지 않는다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네,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당연히 이런 사법인은 기본권 침해 시에 헌법소원의 침포가 가능하고, 자, 공법인. 이 공법인은 곧 뭐예요? 공법인은 공공기관이죠. 자, 국가기관이죠. 국가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기본권 향유를 보장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가죠. 이해하시나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뒤에 있지 향유하는 뒤에 있지 않습니다. 즉 공법인은 뭐예요? 국가기관이죠. 공공법인이니까 공법인이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되죠. 왜냐하면 기본권을 향유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법인은 기본권 수범자이죠. 그렇죠.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 잘 지켜지도록 이렇게 뭐죠? 이 수범하는 수범자의 위치에 있는 거지. 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회 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이런 애들. 그렇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이 향유를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뭐죠? 보장하는 입장에 있지. 국가가 기본권을 누리는 입장은 아니죠. 그래서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외국법인.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제한하에 인정을 하고 있다. 그렇죠. 네, 상호주의 원칙, 외국 법인은 주권 국가에 존재하지 않은, 그렇죠. 외국 공법인, 그렇죠. 우리나라의 외국 공법인은 당연히 존재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이 공법인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국 법인도 외국인의 어떤 기본권 주체성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제한 하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권 성질에 따른 기본권 주체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또는 법인이 누릴 수 없는 기본권들이 있겠죠.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평등권, 직업선택, 뭐 고도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지만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은 뭐죠?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든지 행복 추구라든지 신체 안정, 뭐 자유, 뭐 정신적 자유 이런 것들은 법인에게 당연히 없겠죠. 자연인만이 누릴 수 있는 거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정당. 정당은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자, 소유재산. 네, 소유재산의 귀속 형태는 소유재산의 어떤 귀속 형태에 따라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본다. 즉,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는데 여러분 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 뭔지 한번 찾아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총이라는 거 있죠. 자, 소유재산의 귀속 형태, 총의에 따라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본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정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당의 소유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유 재산, 귀속 형태, 귀속 형태가 정당은 총유죠, 총유. 총유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총유에 따라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고 있는데, 이 총유가 뭐냐면 공동재산이 있죠, 공동재산. 여러분 뭐 누구와 어떤 뭐 공유를 한다 이러죠, 공유. 어떤 물건을 공유한다 이러죠, 여러분. 자, 재산의 소유 중에 공동 소유 형태가 있는데 공유가 있고 그다음에 합유가 있고 마지막에 총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공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컴퓨터가 A와 B의 공유 물건이다 하면 A나 B는 언제든지 뭐죠? 자기가 가진 지분이 50%죠. 이 50%를 남에게 처분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통지만 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뭐 A가 자기가 가진 지분을 C에게 처분을 하고 B한테는 야 내가 가진 이 컴퓨터 50% 지분 C한테 처분했으니까 그 이제부터 그 물건은 B 너와 C의 물건이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합유가 또 있어요. 합유는 뭐냐면은 공유하고 거의 비슷한데 합유는 자기가 가진 지분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대방 공유자들 있죠. 이 공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죠. 예를 들면 똑같이 A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컴퓨터의 지분 50%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B한테 야, 나 이거 처분할 건데 동의해줘 이런 거죠. 그래서 동의 오케이 되면 처분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합의의 형태고요. 자, 총유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이 총유는 이 공유자들이 뭐 누군가가 동의를 해주고 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총유는 뭐냐면 어떤 이 재산의 귀속 형태인데 즉 정당의 재산은 총유인데 자이 총유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야 되죠. 어떤 사원 총회를 열어야 된다든지 이런 총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재산 이거 처분합시다. 자, 이런 총회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어떤 재산의 공유 형태가 바로 총유인데 이 정당의 이 재산은 총유의 형태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인데 헌법재판소는 이제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소유재산의 귀속 형태가 총유, 이 총유에 따라서 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정당에 대해서 어떤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인격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겠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한번 찾아보시고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네, 4주차 강의한 일부를 좀 할게요. 여러분, 잠시 쉴게요.